박사님, 그 업무 역량은 무엇이고 능력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이나 기관에서 역량 평가, 뭐 역량 중심의 면접 혹은 역량 개발 뭐 이런 표현을 갖다가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우선 역량이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행력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컴피턴시 혹은 경쟁력 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사용을 하죠. 반면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수행을 잘하기 위한 노하우 혹은 지식력, 이걸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할과 관련이 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 스킬 혹은 경험, 태도의 합을 총칭해서 우리가 보통 능력이다 그러죠. 영어로는 capability, 그래서 capacity와 ability의 합성으로 보통 capability. 그래서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보유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량을 이야기할 때는 행동의 관점이니까 발휘 역량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행력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업무를 부여받았거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랜 두시 프로세스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플랜하고 또 실행할 때는 캐스케이딩과 협업을 잘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평가 피드백을 하는 일련의 이 플랜 두시 프로세스를 본인 스스로가 잘 실행할 수 있느냐, 요게 역량에 대한 기준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잘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 자체를 전략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역량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역량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고, 능력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입니다. 그래서 역량은 두하우라고 표현을 갖다 하기도 하고, 또한 능력은 노하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를 하면은 능력은 지식력, 역량은 뭐 실행력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능력과 역량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혹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갖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능력과 역량은 차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측정할 때는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스킬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느냐, 이게 능력 평가고,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목표와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 실행 기준들이 실체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역량을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뭐 플랜 두시 과정에 대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설정을 해두고, 이 행동에 대한 기준들이 제대로 본인이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를 하는 것도 역량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역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 측면, 그리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행력 측면, 행동력 측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부서에 다른 일들이 많아서 제대로 실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개 이제 뭐 구성원들이 세워놓은 역량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능력 개발 계획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엑셀을 잘 못하거든요. 혹은 뭐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혹은 뭐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뭐 외부 학원에 등록을 한다든지 혹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그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자기 나름대로는 근무 시간 끝나면 하겠다 그러는데, 뭐 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할 경우도 있고, 또한 회식을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은 본인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생기고 디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매월까지는 하기 힘들다면 뭐 분기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혹은 역량을 어느 정도 단계로 올리려고 그러고, 이번 달에는 구체적인 실행의 결과물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지식이나 스킬을 이번 달에는 어떻게 배우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시간을 이렇게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계획을 세워서 팀장하고 상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팀장에게 이번 주에 시간 중에서 8시간 정도는 제가 요러요러한 지식이나 스킬을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제가 배워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조직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침해를 받거나 혹은 계획이 틀어졌을 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먼저 진단을 하고 팀장이나 상위 조직 장에게 충분히 본인이 왜 그렇게 자기개발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리고 양해를 받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에 비해 역량이 부족하다는 코칭을 받았는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능력은 직무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되겠지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장이나 윗사람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를 받을 때 그 지시받은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정을 해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실행 계획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실행할 것인지를 초안을 우선 본인이 먼저 세워보고, 그걸 업무를 지시한 팀장이나 윗사람한테 보여주고 코칭을 받는 게 소위 일을 통한 육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행력이니까, 혹은 전략적 행동력,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간 단위나 혹은 월간 단위로 팀장에게 부여받은 과제를 실행을 하기 전에 팀장에게 혹은 윗사람에게 먼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윗사람이 생각하는 결과물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스케치를 가볍게 좀 해서, 저는 그것을 스케치 페이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가볍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적어서 그 기준을 윗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윗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맞은지, 혹은 제가 이러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략과 실행 계획이 과연 결과물을 얻는데 인과적이고 혹은 도움이 되는 것들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코칭을 받아보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의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나에게 일을 지시한 혹은 나의 고객인 팀장이나 윗사람들에게 코칭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